네, 안녕하세요. LGK 수학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요, 수학화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요, 3단원, 새로운 단원, 선율과 조합에서 경우의 수에 대한 개념 함께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 이어서 경우의 수 문제풀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영상이 매우 짧을 예정이고요. 경우의 수 유형 오늘 많지 않으니까, 네, 8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형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은요, 합의법칙이 되겠습니다. 합의법칙은 뭐였죠? A, B 두 사건이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의법칙 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몇몇이 있을까요? 일단 합이 5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합이 10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합이 15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겠죠. 15는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15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합이 5일 때는요. 순서쌍으로 나타낸다면 1,4, 2,3, 3,2, 4,1이라고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4,6, 5,5 그리고 6,4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합이 5일 때는 총 4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 합이 10일 때는요 3가지가 나왔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합이 5일 때하고 합이 10일 때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합이 5일 때랑 합이 10일 때는 엄연히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되겠죠. 4 더하기 3이니까 7, 7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즉 유형 1번의 정답은 7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제 합의법칙의 특수한 유형이라고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 개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21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에 대해서 순서상 x, y, z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일단 노가다라고 한번 해줄게요. 즉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훨씬 더 빨리 풀 수가 있냐면 절대값이 가장 큰 애를 1, 2, 3 이렇게 숫자를 잡아야지만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큰 숫자가 다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z가 지금 앞에 있는 개수가 가장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해볼게요. z가 1일 때부터. 그 다음 순서쌍을 나타낼 건데 순서쌍을 x, y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z가 1일 때는요. 지금 z가 1이니까 여기 3 넘어가고 x 플러스 2y가 17인 것까지 확인했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를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일단 15,1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13,2, 11,3, 9,4, 7,5, 5,6, 3,7, 1,8까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쵸? 더 이상은 못 넣을 것 같아요. 즉, 여기서, 몇 개죠? 8개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8개까지 나왔죠. 그 다음, z가 2일 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z가 2일 때, x, y, 일단 z가 2일 때 넣어보면요. 일단 x 플러스 2y가 14예요. x 플러스 2y가 14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다시. 여기서 12,1, 10,2, 8,3, 그 다음 6,4, 4,5, 그 다음 2,6 이렇게 총 6개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6개.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두고요.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지우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가 1일 때는요. 18개였고요. z가 2였을 때는요. 18개가 아니라 8개였죠.
자, 그 다음 Z가 2였을 때는 6개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Z가 3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자, Z가 3일 때는 X 플러스 2Y가 얼마? 11이기 때문에 순서상 X, Y로 나타낸다면 1, 뭐 9,5부터 할까요? 9,1, 7,2, 5,3, 3,4, 1,5, 총 5개 나오는 거 확인하죠. 그 다음 Z가 4일 때는요. X 플러스 2Y가 8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6,1, 4,2, 2,3 이렇게 총 3개까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Z가 5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자리 부족하니까 일단 여기 위에다 해볼게요. Z가 5일 때는요. X 플러스 2Y가 지금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즉 3,1, 1,2 이렇게 총 2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개수를 다 구했어요. 근데 Z가 1, 2, 3, 4, 5 엄연히 다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의 법칙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Z가 6일 때는 더 이상 안 하는 이유, Z가 6이면요, X 플러스 2Y는 2가 되기 때문에 X, Y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5까지만 하고 그만두는 거고요. Z가 1때 6개, 5, 3, 2, 다 더해볼게요. 8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2를 하니까 얼마? 14에다가 10 더했으니까 24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이번에 정답은 24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유형 3번 보겠습니다. 고배법칙 되겠죠? 고배법칙은 언제 썼었죠? 바로 A랑 B라는 두 사건이 있을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이어 일어난다면 바로 고배법칙, 동시에 일어나니까 고배법칙 쓸 수가 있다고 했었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10의 자리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10의 자리 숫자 낼 수 있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는 일단 10의 자리 숫자나 1의 자리 숫자는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한 자리 숫자 내에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10의 자리 숫자가 홀수이려면 1, 3, 5, 7, 9 이렇게 5가지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로 볼까요? 1의 자리 숫자 보시면 1의 자리 숫자는 소수래요. 소수가 될 수 있는 경우 2, 3, 5, 7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 4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10의 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는 5가지, 1의 자리 숫자가 소수인 경우는 4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차피 10의 자리라고 1의 자리는 만나서 하나의 수를 이룰 거기 때문에 얘네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치셔야 됩니다. 즉 곱해주셔야겠죠. 5 곱하기 4니까 즉 20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요. 즉 유형 3번의 정답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20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유형 4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형 4번은요. 이것도 고배법칙의 일종의 유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번 시간에 했었죠. 약수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280과 42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280과 420의 공약수,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볼까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280과 420의 공약수는요, 420과 280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기 때문이죠. 즉, 최대 공약수는 얼마? 140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지금 28과 42가 지금 14의 배수이고요. 그 다음에 0 붙이셨으니까 최대 공약수 140인 거 확인하고요. 그럼 140의 약수의 개수가 지금 280과 42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와 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140 소인수분 해볼게요. 140은 20 곱하기 7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20 곱하기 7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소인수분해까지 했다면 그러면 여기서 약수의 개수 구할 수 있죠. 약수의 개수는 2 더하기 1, 3 곱하기 1 더하기 1, 2 곱하기 1 더하기 1, 2 곱하니까 총 12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즉 양의 공약수의 개수는 12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유형 5번 좀 보겠습니다. 유형 5번은요,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수용도가 뭔지는 아시죠? 규칙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쓸 수가 있는데, 수용도는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다 수용도라고 할 겁니다. 이것을 이용하면요,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할 수가 있거든요. 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해서 네 자리 숫자, 네 자리 자연수 A1, A2, A3, A4를 만들 때 I가 아니래요. 그쵸?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 즉,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즉, A1에는 일단 1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쵸? 그럼 A1, A2, A3, A4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A1에는 일단 1이 올 수 없으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 2, 3, 4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먼저 2가 오는 경우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 온 다음에는요. A2에는 1, 3, 4 다 올 수 있죠? 이렇게 각각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1 다음에는요. 1 다음에는 4하고 3이 남았는데 지금 A3에는 3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4, 3 이런 경우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3은요. 2, 3 없으니까 1, 4 남았죠. A4에는 4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4, 1 이런 식으로 배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 4 하시면요. 1, 3이 나왔습니다. A3에는 3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 3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A1이 3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A1이 3이라면요. 지금 A2가 뭐가 올 수 있어요? 1하고 4가 올 수 있겠네요. 2는 올 수 없으니까. 자, 1하고 4 중에서 일단 1일 때는 얼마? 지금 4하고 2가 남았는데 A4가 아니기 때문에 즉 4, 2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가 있겠고요. 3, 4 한 다음에 1, 2가 남았죠. 1, 2는요. 지금 A3, A4에 아무데나 배치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또 나뉘겠죠. 1, 2 가는 경우랑 2, 1 가는 경우 이렇게 나뉠 겁니다. 그 다음 4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는요. 4일 때는 여기서는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1하고 3으로 나눌 수가 있죠. 2는 들어갈 수 없을 테니까. 자, 그 다음요. A3에는 뭐가 올 수가 있죠? 일단 1인 경우에는 2밖에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A3는 3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2밖에 올 수가 없고요. 마지막은 3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인 경우에는요. A3 남은 것 1, 2가 남았기 때문에 얘도 역시 2, 1, 1, 2 둘 다 가능하겠죠? 1, 2 가는 경우랑 2, 1 가는 경우 둘 다 나올 수가 있겠네요. 즉,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가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9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총 자연수의 개수는 9가지. 이렇게 일일이 따지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빨리 구할 수 있으시는 법은요. 일단 수용도는 대체적으로 일단 하나의 숫자를 해서 이 경우의 수가 나오면 다른 경우도 다 똑같이 경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즉 하나만 하신 다음에 3에다가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2, 3, 4 3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3 해서 바로 9라고 쓰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빨리 구하실 수 있겠고요. 즉 어쨌든 유형 5번의 정답은 9가지, 9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6번 볼 건데요.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원짜리 동전 2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 이때 A-B의 값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일단 지불 방법의 수, 지불 금액의 수 공식 외워주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 볼게요. 지불 방법 할 건데 지금 자, 지불 방법의 수는 뭐가 있어요? 10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 있고 5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 있고 10원짜리 동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100원짜리 동전을 빵개 낼 수도 있고 한 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즉 두 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 50원짜리 동전 3개잖아요. 그러면 50원짜리는요. 빵개 낼 수도 있고 한 개 낼 수도 있고 두 개 낼 수도 있고 세 개 낼 수도 있으니까 총 4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 다음 10원짜리 동전은요. 그쵸. 10원짜리 동전은 2개니까 10원짜리를 빵개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즉 3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쵸. 얘네 셋 다 0개를 0개, 0개 이렇게
지불한다면 총 0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빼주셔야겠죠. 빼기 1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경우의 수는 23가지고요. 요게 바로 A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방법. 지불 금액의 수라고 해볼게요. 지불 금액의 수는요, 지금 보이시나요? 100원짜리 동전 한 개는 100원이에요. 근데 50원짜리가 두 개 모이면 100원이 됐죠. 근데 50원짜리가 3개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 한 개나 50원짜리 두 개나 상관이 없습니다. 즉 50원짜리 5개가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 10원짜리 동전 2개가 있다 라고 치면 되겠죠. 10원짜리 동전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요. 10원짜리 동전 2개 가지고 50원짜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음 단위로 지금 원래 있던 적은 돈이 다음 단위로 넘어갈 때는요. 이렇게 좀 더 적은 돈으로 지금 환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불 금액 50원짜리가 5개 있죠. 예, 50원짜리 빵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총 6가지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 10원짜리 동전 2개는 역시 0, 1, 2, 3가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0원을 지불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50원짜리가 빵개, 10원짜리가 빵개 내면 0원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빼주셔야겠죠. 1 빼주시니까 18에서 1 빼니까 17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B가 17이 나온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A-B의 값은요. 23에서 17을 뺐기 때문에 6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6번의 정답은 6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유형 7번 보겠습니다. 유형 7번 도로망에서의 방법의 수인데요. 저번 시간 개념 강의에서 도로망에서의 방법의 수 했었죠. 그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A 도시에서 출발해서 C 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갈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A부터 C로 가려면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각각 따두시면 되겠죠.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요. 총 4가지죠.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2가지, 총 8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를 곱하는 이유는 지금 연이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곱해준 거고요. 그 다음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 3가지. 그 다음 D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4가지 해서 총 12가지가 나오겠죠. 얘도 역시 연이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가지고요. 그리고 판단해 주셔야죠. A, B, C, A, D, C는 염원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얘네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겠죠. 즉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8 더하기 12 이렇게 더해주시니까 20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유형 7번의 정답은 2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유형 8번 되겠습니다. 유형 8번은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많이 봤겠지만 색칠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5개의 영역을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색연필을 사용해서 즉 5개죠. 색이 5개. 를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이때 A, B, C, D, E의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 즉 마주보고 있는 영역, 이웃하고 있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대요. 자, 그럼 보실게요. 자, 일단 색칠하는 방법의 수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 차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데가 어디죠? A죠. 그 다음은요 C하고 D가 두 번째로 같이 접해있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적을게요. A, C, D 한 다음에 B, E는요 A하고 C에만 접해있고요. A하고 D에만 접해있기 때문에 그쵸? B, E 가장 마지막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5가지 색을 사용할 거예요. 그쵸? 즉 A에서는 총 5가지 경우의 수를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모든 경우 다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 C를 판단할 건데 지금 C는 A랑 접해 있죠. 접하고 있기 때문에 A랑은 무조건 다른 색깔을 칠해야겠네요. 즉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D 볼까요? D는요. A하고 C까지 일단 정했는데 A하고 C 둘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 B를 볼까요? B는요. A하고 C랑만 접해 있기 때문에 A하고 C랑만 다른 색깔이면 되겠다. 즉 세 가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 E도 마찬가지죠. E도요. 지금 A하고 D랑만 접해 있기 때문에 A하고 D의 영역이랑만 다른 색깔을 칠하면 되기 때문에 얘도 역시 세 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다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A, B, C, D, E에다가 지금 색칠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같은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곱해주시면 27 곱하기 20, 즉 540이 나오게 되겠고요. 즉 색칠하는 방법의 수 유형 8번의 정답은 540까지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풀이 함께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 16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과 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